자, 우선 직선의 방정식부터 지난 시간에 정리한 내용까지만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직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라고 얘기한다면 기울기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했어. 기울기는 아마 m이라고 쓸 거고요. 다음에 진하는 한 점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했고 진하는 한 점을 x1, y1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를 반영해서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어떻게 작성할 수 있댔지? 자, y 그 다음에 x 쓰고 자리에 색깔을 다르게 써주면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고. 됐죠? 자, 그래서 기울기를 주는 방법 총 몇 가지가 있지 윤지야? 자,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천천히 가볼게. 기울기를 주는 첫 번째 무슨 직선을 줬을 때? 평행한 직선의 기울기, 그거를 뭐라 줄 때? 어떤 m의 프라임이라고 준다고 생각을 하면 난 여기 사용할 수 있는 거 뭐라 쓸 수 있다? m이라고 하는 거랑 m의 프라임은 뭐하다?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볼 수 있다. 두 번째 이야기 뭘 줬을 때? 수직한 직선의 기울기를 주었을 때 그걸 우리는 m'이라고 한다면 쓸 수 있는 건 뭐라 적을 수 있다? m 곱하기 m의 프라임이 마이너스 1입니다. 요 작업을 통해 기울기 구할 수 있다라고 했고, 세 번째 과정, 세 번째는 뭘 줬을 때? 자, 직선과 x축이 이루는 각도라고 하는 거 줬을 때 각도를 몰아주면 세타라고 준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뭔 말이었지? 어떤 x축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고 직선이라는 게 존재하면 요 각도를 세타라고 줬다는 얘기겠죠. 맞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건 그때 기울기 m이라고 하는 거와 같은 게 뭡니다? 탄젠트의 세타입니다. 까지 정리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던 거고. 됐니? 자, 그 다음에서 마지막 네 번째 과정에서 얘기했던 게 요 얘기했습니다. 어떤 거 줬을 때? 서로 다른 두 점을 줬을 때 우리는 또 기울기 구할 수 있다라고 했었지.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었지? 어떤 한 점을 x1의 y1이라 보고 또 다른 점을 x2의 y2라 보면, 자, 좌표 두 개짜리이기 때문에 좌표 평면 위에 찍히는 어느 두 점을 설명한다고 했고, 맞지? 그래서 어떤 좌표 한 점을 x1의 y1이라고 하면 또 다른 점의 좌표를 x2의 y2라고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는 게 맞고, 맞아? 그러면 자, 좌표 평면이 어느 두 점을 보았을 때 할 수 있는 행동은 총 두 가지가 있다고 했으며, 첫 번째는 뭘 할 수 있다고 했고, 두 점을 이어서 길이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고, 두 번째는 직각삼각형 만들어 보라고 했지. 자, 여기에서의 x와 y의 탄젠트 관련 이야기가 아마 기울기였죠. 그래서 우리가 요 각이 세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생각할 수 있는 거 첫 번째, 기울기 m이라고 하는 거는 뭐와 같아지는 거다? 첫 번째 같아지는 건 x2 마이너스 x1분의 y2 마이너스 y1이라고 적을 수 있고, 같은 게 또 뭐라고? x2 마이너스 x1이라고 하는 것분의 x2 똑같아. 왜 똑같아? y1 마이너스 y2라고도 적어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던 거고, 맞죠? 자, 근데 얘를 문자로만 읽는 게 아니라 우리 말로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으며, 그래서 아래는 뭐였어? x의 증가량 그것분에 뭐라고 쓰면 돼? y의 증가량이에요 라고 판단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그거 기울기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했으며, 맞아요? 자, 증가량을 유식한 말로 뭐라 그랬댔지? 델타의 x요. 그것분에 델타의 y요. 델타라고 하는 건 뒤에 있는 문자의 증가량을 설명합니다. 이 얘기했던 거였어. 됐니? 자, 여기까지 잡아야 되는 게 우리는 기울기 관련 이야기였습니다. 됐니? 자, 그럼 하나 더 얘기를 한번 해보자. 자, 그럼 여기에 관련 이야기에서 하나 더 정리를 하면 y라고 하는 게 mx에 플러스 n이라고 하면 이거 직선의 방정식 맞죠? 맞아요? 자, 그러면 저 모양의 전개식이라고 하는 게 아마 이런 모양으로 나올 수 있는 거고, 저 1차 함수의 모양 역시 직선의 방정식인 건 맞지?
근데 얘가 모든 직선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습니다. 뭐였지? 어떤 형태였었지? x는 별이라고 하는 형태가 있던가 y는 세모라고 하는 형태, 이런 형태들 역시도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했었지.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이 형태가 모든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합니다 라고 하면 안 된다고 했었지? 왜? 해당하는 이 표현은 이걸로 표현하지 못하니까요. 됐지? 그래서 어떤 직선의 방정식을 도입할 이유가 있었다? ax 플러스 by에 더하기 c라고 하는 게 0입니다. 이러한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적인 형태이다. 모든 직선을 표현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런다?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부릅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진행하는 게 지난 시간의 내용을 정리한 거고, 여기서 좀만 더 나간다 생각을 하면, 자, 여기까지가 주제 1이라 생각하면 돼. 주제 2에서 배웠던 게 뭐야? 어떤 두 직선 사이에서의 위치 관계를 배웠던 거야. 어떤 거? 평행하는 경우,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맞아? 그 다음에 수직하는 경우, 이런 특별한 경우들을 배운 건데,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봐봐. 어떤 L이라는 직선이 AX에 플러스 BY에 플러스 C라는 게 0이라고 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M이라고 하는 직선을 A의 프라임에 X 더하기 B의 프라임에 Y 더하기 C의 프라임은 0입니다 라고 줬다라고 봐보자. 됐니? 그럼 여기에서 첫 번째 조건 뭐가 나올 거냐면 L이라고 하는 직선과 M이라는 직선이 평행입니다 라고 나오지. 그럼 우리는 사용할 수 있는 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돼. 얘와 얘의 기울기가 동일하면 되는 거고 y절편 다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해가 가지지 않은 조건 배웠지. 기억 안 나면 그냥 지금 받아들이면 돼. 어떻게 하면 돼? 해가 가지지 않은 조건 어떻게 돼? A'분의 A라고 하는 거와 B'분의 B라고 하는 건 같지만 뭔 다르다? C'분의 C는 다르다. 됐죠? 오케이? 여기서 기울기 뭐야? 마이너스 B분의 A죠. 여기서 기울기가 뭐라고? 마이너스 B분의 A라고. 여기는 기울기가 뭐야? B'분의 A'이지 마이너스. 맞아요? 그럼 너랑 같아져야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라는 얘기야. 됐지? 그 다음 L이라고 하는 직선과 M이라고 하는 직선이 뭐하다? 수직하는 경우만 좀 잡아두시면 돼. 이때 생각을 해보면 얘네들이 곱해서 뭐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 소리겠지. 그럼 우리는 쓸 수 있는 건 뭐라 쓸 수 있다는 얘기야? B의 A 곱하기 B'분의 A' 얘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인 거지? 맞아요? 그럼 올라갈 수 있는 거 맞니? 넘어갈 수 있는 거 맞지? 여기다 뭐라 쓰시면 되는 거야? A 곱하기 A' 더하기 B 곱하기 B'이 얼마이면? 0이면 두 개는 수직이라 부를 수 있다. 됐니? 근데 나중에 가서 좀 얘기를 하겠지만 요 두 조건은 지금 당장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아, 저렇구나 하고 넘어가 있어. 됐죠? 지금 당장 쓰지 않고 내신 들어갈 때 그것만 달달 외워가지고 진행하시면 되는 거고. 됐죠? 자, 그래서 어디까지만 좀 정리를 좀 해두시냐면 맨 앞에 여백이 조금 많이 남아있지요? 맞아요? 거기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용만 좀 더 추가 좀 시켜주세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내용 진행할게요. 진행해도 괜찮니? 형원이 봤어? 갑니다. 윤재야, 그럼 얘랑 지금 뭐 한대? 평행하지. 그럼 뭐와 뭐는 같고? 뭐는 다르다? 그러면 식 쓰는 거 첫 번째 어떻게 쓰면 돼? 뭐랑? m제곱 플러스 1과 뭐랑 같다? 그러면 넘어가면 m제곱 마이너스 4m에 마이너스 5라는 게 0이니까 m이라고 하는 거는 5가 되던가 혹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맞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써보는 게 가능하겠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녀석이라고 하는 게 같이 말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 2m에다가 걔가 m-1이면 돼? 안 돼? 안 돼. 맞아요? 그럼 될 수 있는 건 뭐만 됩니다? 5만 가능합니다. 이 얘기죠. 맞죠? 그럼 밑에도 봐볼까? 일반형이라고 나왔을 때 수직 조건과 평행 조건만 좀 기억하시면 된다라고 얘기했으며, 그랬을 때 여기 상황 갔을 때 자, 얘랑 지금 무슨 직? 수직으로 만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 좀 더 쉽게 만든다 생각을 하면 a 곱하기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거에 더하기 3 곱하기 얼마가? b라는 게 얼마입니다? 0입니다. 이게 첫 번째가 될 거고. 됐지? 돼요? 봐봐, 여기 봐봐. 일반형과 일반형이 수직이죠?
그러니까 처리할 수 있다. 됐죠? 오케이. 자, 두 번째 이야기. 자, 얘가 무슨 점이래? 만나도록이지? 그죠? 무슨 점? 교점인 거지? 대입하시면 처리 되게 쉬워지겠죠.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게. 한번 봤던 거지, 지난 시간에. 요것 때문에 한번 본 거야. 자, 다음 거 할게요. 자, 요거 위에 보면 아마 적을 때 여백이 좀 있을 겁니다. 요거 한번 같이 보시면서 나랑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 위에 여백 있죠? 맞아요? 같이 볼게. 세직선이라고 하는 게 삼각형을 이루도록이지. 이게 뭔 소리냐면, 제목을 이렇게 잡을게. 뭐라 잡을 거냐면, 자, 서로 다른 세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예요. 자, 서로 다른 세 개의 직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세 개 사이에서의 위치 관계를 살핀다, 이런 얘기야. 가능하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L이라고 하는 직선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생긴다고 생각할 수 있고, M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생긴다 할 수 있고, N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생긴다 할 수 있겠지. 그럼 세 직선이라고 하는 게 뭐 하고 있어? 싹 다 평행하고 있지. 그러면 그때 생기는 현상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 말은 이렇게 등장하지가 않고 어떤 현상으로서 말을 하거든. 몇 개의 영역이 생기는 거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영역이 생기는 거지. 맞아요? 문제는 이렇게 나올 거야. 서로 다른 네 개의 영역을 구분한다,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얘가 되는 거야. 그럼 뭐야? L과 M과 N이 다 뭐 한다? 싹 다 평행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싹 다 평행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도 있을까? 두 개가 평행하고 하나가 평행하지 않는 케이스도 생길 수 있겠지. 맞아? 영역이 몇 개 되는 거야? 6개 영역이 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할 거야. 3개 직선을 가지고 6개 영역을 만드는 케이스로 얘기할 거야. 됐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어느 두 직선은 뭐하고 어느 두 직선은 평행하고. 맞아? 나머지 한 직선은 뭐 하는 거야? 평행해, 평행하지 않아? 평행하지 않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서로 다른 3개의 직선이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있겠지. 맞아? 자, 셋 다 평행하지 않는 순간 무엇을 만들게 되는 거야? 삼각형을 이루게 되는 거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됐니? 그럼 얘는 영역이 몇 개 생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영역 생기지? 맞아? 영역을 기억하고 있어. 영역으로 문제 나온다. 다음 마지막. 얘네들이 좁아지다가 이렇게 3개가 동시에 만나는 경우가 생기겠지. 맞아? 그거가 몇 개의 영역이 생겨?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영역이 생겨. 그래서 묶고 있기에는 얘는 영역이 7개이면서 삼각형을 만드는 조건이고, 얘는 영역이 뭐고? 4개가 되는 거고, 얘는 영역이 몇 개고? 6개가 되는 거고, 영역이 몇 개고? 6개인 거지? 맞아? 얘는 뭐라니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예요. 됐죠? 그럼 얘는 뭐야? 3개의 교점이 다 일치하는 경우 설명하면 되는 거고, 얘는 뭐야? 2개 평행하고 하나 안 할 때 설명하면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럼 잘 봐. 문제는 이거야.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이지. 맞아?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이기 때문에 삼각형을 이룬다는 이거지. 이것만 아니면 되는 거지. 맞아? 그럼 첫 번째, 세 직선이라고 하는 게 모두 동시에 평행일 수 있을까? 평행이라는 거는 3개가 동시에 다 기울기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이미 얘랑 다르잖아. 그러면 저건 안 된다는 얘기겠지. 안 돼. 그럼 두 번째, 얘 확인해야지. 몇 개는 평행하고 2개는 평행하고 하나는 아닐 수 있지. 어떻게? 얘랑 얘가 평행하고 얘는 아닐 수 있고. 맞지? 두 번째는 얘랑 얘가 평행하고 얘는 아닐 수 있지. 맞아? 그럼 둘 다 써놓으면 되겠네. 첫 번째 A가 얼마이고? 2고 그 다음에 A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됐죠? 자, 다음에 얘는 삼각형 되는 거지. 얘는 안 되는 거지. 지금 우리 찾는 거. 얘 찾는 거지. 자, 혜인아, 3개의 교점이 다 일치하지? 그러면 교점 찾아가지고 다른 데 대입해 주면 되겠네. 그럼 뭔 말이야?
교점을 찾는다는 얘와 얘의 연립한 결과를 찾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쟤랑 쟤를 연립하면 어떻게 돼? 2x 플러스 3이 뭐랑 만난다? 마이너스 x 플러스 6과 만나니까 3x라는 건 얼마야? 3이니까 x는 얼마다? 1인 거지? 맞아요? 1이 들어가면 몇 컴마 지나가는 거야? 결국엔 1,5를 지나가게 되는 거지. 어느 날 대입해도 1,5가 대입할 거니까. 나왔지? 얘를 어디다 보자. 됐니? 그럼 5는 어떻게 되는 거야? a의 마이너스 1이야. 그럼 a는 얼마예요? 6이야. 그래서 하나, 둘, 세 개가 삼각형을 이루지 않게 만드는 조건이겠네. 가능할까? 자, 내용 메모해 놓으시고 이걸 하시는데 됐지? 어떤 거 위주로 정리해 놓으라고? 세직선이라고 하는 거 있지? 그거가 어떻게 됐을 때 영역이 몇 개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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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지? 자, 얘는 뭐야? 한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야. 됐죠? 잘 좀 체크해 주세요. 첫 번째 주제 바로 갈게요. 자, 다른 복잡한 얘기 하지 않고요. 위에 존재하는 직선이라고 하는 거와 아래 존재하는 직선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직선이 보이죠? 맞아? 그럼 여기에서 뭘 찾을 거라고 생각할 거냐면 교점이라고 하는 걸 찾은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우리가 교점의 x좌표를 찾는 거는 결국엔 연립하는 결과를 찾았던 거잖아. 맞아? y는 없어지고 나서 그냥 양옆에다 대입하고 나서 비교를 했던 거잖아. 맞아? 교점을 구한다. 교점 구하기 라고 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나한테 뭘 하라는 얘기냐면 연립방정식을 푸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연립방정식 푸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능하지?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 봐봐. 그러면 위에 있는 녀석이라고 하는 거와 아래에 있는 녀석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연립방정식을 풀 거란 얘기야. 됐니? 자,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이렇게 배웁니다. 하나는 대입하는 방법을 배우고요. 또 다른 방법이라고 하는 거 소거하는 방법을 배우죠. 가감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봐봐. 2x에 플러스 3y에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0이 있고 2x에 마이너스 y에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게 0이 있다 생각을 하면 우리는 x를 소거하고 싶지. x를 지우고 싶지. 그럼 여기에다가 얼마로 곱해버리지? 이렇게 곱해버리지. 맞아요? 그러면 더하는 순간 x가 지워져 버리지. 맞아? 그러면 식은 어떻게 쓰면 되는 거야? 앞에 있는 거를 초록색깔 괄호라고 쓴다라고 생각하면 초록색깔 괄호가 시작을 하면서 2x 플러스 3y에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하고 마이너스가 있으면서 뒤에가 뭐 있다? 2x 마이너스 y에 마이너스 2라는 게 존재하면서 뒤에는 얼마가 됩니다? 0이 됩니다. 라고 쓸 수 있겠지. 맞아? 그럼 잘 봐. 어떤 실수배를 해서 두 식을 더하지. 아마 교점을 구하는 식이 될 거라고. y도 비슷하거든? y도 봐봐. y라고 하는 것도 여기다가 3배를 한 다음에 더하면 되겠지. 그럼 y 구하는 식 나오는 거지. x 구하는 식 나오는 거지. y 지워지는 거니까. 여기 3 한 다음에 맞죠? 그럼 여기다 얼마로 곱한 다음에 3을 곱한 다음에 더해버리면은 x를 구하는 식이 또 등장할 수 있다는 얘기야. 즉, 뭔 말이냐. 지금 내가 선생님이 쓰는 요 식들 있지. 이 식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뭘 구하는 식이라고? 교점을 구하는 식이라고 하는 걸로 우리는 읽어볼 수 있다는 얘기야. 얘가 지금 우리는 위에 것도 교점 x 구하는 식이고 아래 거는 교점 y를 구하는 식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거든. 어떤 l이라고 하는 직선이 ax 플러스 by에 플러스 c라고 하는 게 0이라고 쓸 거고 m이라고 하는 직선을 a의 프라임의 x에 더하기 b의 프라임의 y에 더하기 c의 프라임이라고 하는 게 0이니까 맞아요? 0이니까 그러면 이거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뭐라 쓸 수 있어? 얘와 얘의 교점을 구하는 식 있지? 그건 뭐라 쓸 수 있다? 봐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앞에 게 초록색, 뒤에 게 보라색.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에 실수배를 해서 더해버리면은 교점을 구하는, 교점의 좌표를 구하는 식이 등장할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결론은 이렇게 내리시는 거야. a의 x에 플러스 by에 플러스 c가 존재하고 가운데에다가 더하기를 해서 몇 배를 할 거다? 어떤 실수배를 하셔서 뒤에 보라색깔식을 더하겠다 이런 얘기야. 얘가 는 0이라고 쓸 수 있겠죠. 여기까지 가능할까? 맞아?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식의 이름이 뭐예요? 라고 얘기한다면 초록색과 보라색깔 도형 있지? 걔의
K배에서 더했으면 교점을 구하는 식이야. 연립하는 결과니까. 됐어요? 그럼 우린 여기서 이 식의 이름이 뭐냐고 생각하면 되냐면 직선 L과 직선 뭐? 직선 M의 무엇을? 교점을 지나는, 자, 교점을 지나는 거지. 근데 교점을 지나는 뭐라 생각하시면 되냐면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이 식을 쓰는 조건 있죠. 그 말은 위에 존재하는 요 말이라고 하는 게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위에 존재하는 요 말이라는 게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요 식을 사용합니다 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됐나요? 자, 저게 없어도 문제는 풀긴 풀어. 근데 있으면은 되게 간단하게 풀리는 것들이 있으니까 적어 드리는 거야. 됐죠? 자, 요거 정리하시고 뒤에 있는 문항 좀 볼게요. 이게 왜 이걸 가르치냐? 이것 때문에 그래. 봐봐. 지금 얘랑 이 직선에 뭘 지난대? 교점을 지나는다며. 맞아?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뭔 말이야? 교점을 지나는 뭘 찾는 거야? 도형의 방정식을 찾고 싶은 거잖아. 맞아? 그러려고 하면 실제로 우리가 연립을 한 뒤 다 일일이 다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매우 힘들다는 얘기야. 그래서 난 이거 쓸 거는 뭘 쓸 거다? 우선은 얘와 얘의 교점을 지난다는 언급이 있기 때문에 아까 배운 연립 과정을 썼던 그 식을 써서 가정을 퉁치자는 얘기야. 됐니?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처음에 3x 마이너스 4y에 플러스 6이라고 하는 게 있고, 맞아? 뒤에 있는 식은 뭐가 되는 거다? 플러스 k배에 x 플러스 2y에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건 0입니다 라고 써보는 거 가능하겠지. 여기까지 돼? 그럼 두 번째 이야기, 이 직선이라고 이거 지금 잘 봐. 앞에 있는 직선과 뒤에 있는 직선을 지나는 도형인 거지. 맞아? 근데 얘의 특징이 뭐야 지금 현재? 어떤 특징을 찾으란 얘기야? 얘가 뭐 한다? 수직인 걸 찾으란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자, 이 식을 우리가 아는 형태로 좀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3의 플러스 k의 전체의 x, 자, 더하기 마이너스 4의 플러스 2의 k의 y 플러스 6의 마이너스 3k라고 하는 게 0일 테니 우리는 얘와 뭐가 수직인다? 이 두 개가 수직이란 얘기지? 아까 일반형 가지고 어떻게 수직이면 판단하는지를 가르쳤었죠? 맞아요? 다시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 얘네들이 곱하고 얘네들이 곱해서 더해서 0 나오면 된다. 됐죠? 어떻게 생각합니다? 얘네들이 곱하면 어떻게 돼? 6 플러스 2k, 얘네들이 곱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2에 플러스 6k, 걔가 얼마다? 그럼 k 나오겠죠? 맞아요? k 나온다고 했으니까 k 다시 넣는다 생각하면 바로 차유소 찾아볼 수 있다는 얘기야. 됐니? 이걸 하지 않는다 생각하면 얘랑 직접 연립을 한 다음에 여기서 기울기를 다 찾아낸 다음에 다시 또 대입해서 구해야 되는 거거든. 됐니?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퉁을 치고 넘어가자라는 거야. 됐니? 오케이. 정리할 거 정리해 놓으시고 다음 거 볼게요. 그 다음 이야기를 본다라고 보면 지금 K가 포함되어져 있는 식이 보이지? 그러면 우린 제일 먼저 생각할 건 뭐냐 하면 K라고 하는 게 공통으로 다 적혀 있는 식들인 거잖아. 그럼 이해하실 건 뭐냐 하면 K를 전후로 앞뒤로 묶겠지. 그러면 얘의 교점과 얘의 교점을 지나는 식인 거야. 그러면 우린 생각할 수 있는 건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이니까 얘는 항상 지나는 건 두 개의 교점은 반드시 지나갈 수밖에 없겠지. 뭔 말인지 알겠니? 다시 봐봐. 지금 상황에서 뭐가 반드시 들어가 있는 거야? K가 들어가 있는 방정식이야. 자, K가 들어가 있는 방정식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K를 기준으로 앞뒤로 묶어낼 수 있겠지. 맞아? 그러면 걔네는 반드시 어디 지나간다? 교점을 지나가는 거지. 이해돼? 그래서 자, K를 기준으로 앞의 식과 뒤의 식에 어디를 지나갑니다? 교점을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2x
플러스 y에 플러스 1이 하나 있고 뒤에 k에 묶으면 x 마이너스 2y에 마이너스 4가 하나 있어서 걔가 지금 0인 거지. 맞아? 그럼 얘의 의미는 뭐라고? 앞에 존재하는 그 녀석이라고 하는 거와 뒤에 존재하는 그 녀석이라고 하는 것에 무엇을 지나갈 수밖에 없다고? 교점을 지나갈 수밖에 없다고. k 값에 관계없이요. 됐니? 그렇기 때문에 얘와 쟤의 연립한 결과를 찾으시면 된다는 얘기야. 어떻게 돼? 여기 2배 할 수 있지? 2배 하면 어떻게 돼? 2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8. 이게 뭐였어? k에다 어떤 수를 넣는 결과가 되는 거지 결국엔. 그래서 정리하시면 더하면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3y 더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7인가요? 그래서 정리하고 다시 한번 y 넣어준다고 생각을 하면 x까지 떨어지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시 봐봐. 결국엔 이렇게 연립한 결과가 결국엔 뭐가 되는 거라고? 저렇게 연립한 결과가 결국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기 3y 플러스 9네요. 3y 플러스 9라고 하는 게 0이니까 y가 마이너스 3 등장할 거고 x가 얼마 등장하는지 넣어보면 되겠지. 다시 자 봐봐. 이렇게 연립하는 결과 뭐가 등장한다고? 교점이 등장한다고. 됐지? 교점이 뭐라고 지금? k의 값을 항상 지나는 그 점이 되는 거라고요. 됐죠? 사용하는 법 두 번째 게 등장한 거야. k에 관련된 식이 등장하지? k 앞뒤로 묶지? 그럼 얘는 항상 어디에 지난다? 얘와 얘의 교점 지난다. 됐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된다? 얘가 뭐가 된다? 얘가 2x 플러스 y의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0이라고 하는 거와 두 번째 x의 마이너스 2y의 마이너스 4가 0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게 얘라고. 됐죠? 자, 거기다가 써놓으시고요. 하나만 더 하고 오늘은 마무리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볼게. 모양이 이런 모양으로 생겼지. 맞아? 저런 모양으로 생겼는데 우리가 여기서 판단하셔야 되는 근거는 좀 이거야. m이라고 하는 건 기울기 자리지. 그러면 얘네 두 개라고 하는 건 반드시 지나가는 점이겠네.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 쓸 수 있는 건 x축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겠고 y축이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마이너스 1,3이라고 하는 여기라고 하는 걸 반드시 지나가는 직선이 된다는 얘기야. 됐지? 그리고 두 번째가 1,0이니까 여기가 A좌표가 되고 1,0이 될 거고 4,2니까 4,2니까 여기가 뭐야? B에서 4,2가 됩니다. 됐어요? 그럼 우리가 진행하는 건 요거 두 개 이었던 이 선분 안에만 들어오면 되는 거지. 무조건 만나면 되니까 저 선분이랑. 그럼 어디 지나가면 되는 거야? 얘랑 얘 사이에 들어오시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니? 자, 지금 얘를 넣어준 이유가 뭐냐면 m이라고 하는 어떤 문자에 관련 없이 항상 어딜 지난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야. 됐죠? 그리고 걔가 어디로 지난다? 1,0이랑 4,2 지나니까 1,0 대입하면 m 하나 등장하겠고 4,2 들어가면 또 m 두 개 등장하겠지? 그거와 그거 사이다 라고 받아들여주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오늘 마무리 할 거고 자, 대별로 나온 숙제 자 정리해서 갖고 오세요. 여기까지 합시다.